안녕하세요. 춘천 레드스타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경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경매장에 집과 토지 그런 것도 경매가 나오지만 자동차들도 간간히 경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낙찰받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자동차 경매도 경매로 경매장 사이트에서도 해봤지만 온비드라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경매에서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온비드에서 낙찰을 받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있는데요. 두 가지를 해보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그 장단점들이 있고, 그리고 좀 더 제가 추천하고 싶은 부분이 온비드 쪽인데, 그런 부분들을 해보면서 느낀 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매에서 자동차 경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춘천에서 월요일마다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 보통 20건에서 30건 경매 건 중에 4, 5건 정도가 자동차들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입찰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경매에서 느낀 점은, 첫째, 감정가가 조금 비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거래 가격 비슷하게 맞춰서 감정가가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 그 가격에는 좀 살 필요가 없는 정도의 가격으로 높게 책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매에서 한번 유찰이 되게 되면 30% 저감된 70%에서 시작이 되는데, 대부분의 자동차들도 70%, 60% 그 정도에서 경매가 낙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격을 보면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조금 싸게 산다는 개념, 그 정도의 낙찰이 되는 개념이라, 정말 실제 소비자 아니면 이걸 가지고 다시 중고시장에 팔아서 수익을 남기기에는 무리가 있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점이 있는데요. 춘천 같은 경우는 율몰이라는 좀 먼 곳에 외곽에 그 차량들을 보관을 하고 있는데, 거기 실제 가서 보는 거는, 외관은 보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차 키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에 내부라든가 안에 그 본네트를 열어보고 안에를 살필 수가 없기 때문에, 첫째로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경매라는 거는 어떤 차를 만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안에하고 그런 것들을, 모든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차키를 주지를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어봤더니 경매 법정에서 차키를 보관한다고 해요. 그래서 법원에 전화를 해봤는데 본인들도 그 차키를 전달을 해주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볼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 해보는 것은 포기는 했고, 그렇다 보니까 좀 더 나쁜 차량을 재수없게 고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율무늬 말고 가끔 거기 아닌 다른 지역에, 홍천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가끔 보관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실내를 좀 볼 수가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봤을 때 보면 전반적으로 좀 관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보통 경매라는 것은 경매 시작이 돼 가지고 6개월이 지난 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내에 낙찰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리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방치가 되다 보니까 배터리는 무조건 나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거의 배터리는 갈아야 된다고 보면 되고, 다른 것들도 좀 지저분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장점이라면, 온비드에 비해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조금 더 최신 차들도 가끔 나온다는 거죠. 온비드에서도 최신차가 가끔 나올 수 있지만, 온비드가 주력적으로 하는 것들은 기본 자산들을 매각하는 것들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지난, 정부에서 사용한 7, 8년 된 이상 된 물건들을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최신 차들보다는 좀 한 단계 지난 차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는 그래도 조금 더 최근 것들이 가끔 나오는 경우도 있고, 외국 차들도 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관심을 가지면 그것도 하나의 경매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비드를 해보니까 온비드에 비해서 단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온비드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온비드의 장점을 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비드는, 첫째, 제가 많이 보는 것들은 정부 자산들을 가지고 있다가 처분을 하는, 매각을 하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요. 대부분 그렇다 보니까
7, 8년 이후 정부 물품이 교체될 수 있는 시기가 지난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7, 8년 지난, 최신 차들이 아닌 7, 8년 지난 차들이 나온다는 거, 그게 좀 단점인 것 같고요. 대신 장점이 많은데, 첫째 장점, 대부분 이 보관되는 장소에서 이 차량들을 정식으로 빨리 판매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관리자들이 대부분 친절하게 잘 내부하고 안에하고 다 잘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량을 실내 내부라든가 외부 시동을 걸어보고 다 테스트하기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비드라는 사이트는 아무래도 낙찰가율이 조금 더 낮습니다. 그리고 감정 가격도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하는 게 조금 더 낮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경매 사이트들은 실제 거래되는 사이트하고 비교하는 것 같고, 온비드 감정가는 거기에 비해서 정부가 최근에 판매됐던 가지고 있던 처분했던 가격을 좀 더 참고를 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비슷한 종의 차량이라면 온비드 그 감정가 자체가 조금 더 낮아요. 그래서 보통 중형차들도 200만원대, 소형차들 같은 경우는 100만원대의 감정가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터 좀 저렴하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번 유찰이 돼도 좀 더 낮은 금액에서 살 수가 있고, 더군다나 낙찰을 원해서 입찰하시는 분 자체도 인원이 적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경매를 해봤지만 경매에서는 떨어졌고요. 계속 몇 번 했는데 떨어졌었고, 온비드에서도 계속 입찰은 했습니다. 입찰해서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실제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이 그 온비드에서 낙찰을 받고 타고 있습니다. NF 소나타 2016년 프리미엄급 NF 소나타입니다. 온비드 경매에서 지난해 가을 2018년 가을에 낙찰을 받았고 상태는 좋습니다. 급이 프리미엄급이라 그런지 기존에 2016년 기본형을 타고 있었는데 그때보다 차체 무게도 그렇고 문짝 무게도 그렇고 좀 더 무거운 단단한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잘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경매를 하고 차를 바꾸더라도 온비드에서 하게 될 것 같아요. 경매보다는 온비드가 저하고 더 맞는지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좋습니다. 그리고 온비드로 낙찰이 된 후에 그 진행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저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 옆에 그쪽에 보면 서울에서 진행이 되는 그 한국 리사이클이라는 그런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차들은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몇 번 보고 있었고 지금 낙찰된 차도 거기서 사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길 기준으로 다른 데도 있겠지만 거길 기준으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 첫째로 많이 입찰을 좀 해봐야겠죠. 입찰을 해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실제 처음에는 입찰하기 전에 차량 상태를 보기 위해서 서울까지 갔다 와가지고 봤습니다. 근데 거기 담당하시는 분이 그렇게 직접 와서 보시는 분이 많지가 않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한번 차량이 낙찰되면 타고 다녀야 되는 차들이니까 안에 상태가 어떤지 괜히 또 문제가 돼 있는지 그걸 알기 위해 또 처음이니까 한번 보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일부러 서울까지 갔었습니다. 서울까지 가서 열쇠를 받고 이리저리 많이 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태들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느낌이 한번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좀 온비드에서 나온 건 믿을만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후로도 그때 낙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로도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 상태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문제되는 차량보다는 지금 끌고 다녀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의 차량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깨끗했고, 그래서 저도 그 후에는 직접 가지 않고
먼저 입찰을 합니다. 입찰들을 하고 대부분 낮은 가격에 제가 썼기 때문에 폐차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낙찰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몇 번 하다가 좋은 기회가 생긴 적이 있었어요. 정부 물품이다 보니까 한 번에 많은 차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한 건 한 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 한 지방 단체가 쓰던 7대, 8대가 한 번에 나오거나 10대, 20대가 한 번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비슷한 기종들이 한 번에 나오게 되고, 제가 실제 이 낙찰을 받았을 때도 소나타가, NF 소나타가 5대가 나왔고 그랜저가 3대인가가 나왔고, 그런 식으로 한 번에 같은 게 나와 버립니다. 일주일 정도의 입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한 번에 쏟아지니까 아무래도 낙찰을 받기 위한 입찰자들이 좀 분산이 되겠죠. 그래서 낙찰될 확률이 좀 더 많아졌다 생각해가지고 저는 5개의 NF 소나타에다가 거의 생각해보고 괜찮은 4개에다가 다 입찰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개는 떨어졌고 2개는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이 됐다는 건 2개를 같이 다 제가 살 수 있는 권리가 된 건데, 최저가에 썼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좀 비싸게 낙찰이 됐는데 이 2가지는 한 번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최저가를 쓰지 않은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단독 입찰이었기 때문에 2개가 최저가로 낙찰이 되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상태를 2개를 비교해서 어느 정도 더 좋은 것을 제가 쓰고 하나는 중고시장에 내놔도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올라가서 봤어요. 그래서 둘 중에 비교를 해보고 하나는 선택해서 제가 가져오게 됐고, 하나는 중고시장을 알아봤는데 제가 이것저것 보험을 들고 가져오고 또 되팔기에는 수익 구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지 않아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 입찰 때 보증금이 들어간 게 몰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 금액을 내지 않으면 그게 취소가 되면서 몰수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좀 낭비가 될 수는 있긴 하지만 저는 자동차가 필요했었고 2가지 다 최저가를 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한 가지를 포기해도 그 포기금이 다른 것 한 대 사는 것보다 싸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포기를 하고 한 대만 가져오기로 하고 지금 한 대를 가져왔습니다. 가끔 한 대씩 나오는 차들이 마음에 들 때 입찰자들이 많아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계속 생길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저처럼 한 번에 많이 나올 때를 생각해보고 입찰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아무래도 서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한 명이 한 건에 10명이 낙찰할 거를 한 건에 2명, 3명이 낙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기회가 좋을 때는 단독 입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독 입찰이라는 거는 한 명만 입찰가를 썼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낙찰이 되는 거죠. 저같이 최저가를 써도 그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낙찰이 되면 결과가 통보가 되는데요. 요즘 카톡으로 온비대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카톡으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곳에 전화를 하고 진행 절차를 물어보게 되는데 그쪽에서 친절히 잘 가르쳐 줍니다. 아주 친절하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그게 보통 일반 물건 사듯이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쪽도 이것으로 수입을 내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보통 일반 물건 사듯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도 잘 보게 해주고 낙찰됐을 때도 설명도 잘 해주고 그랬던 것 같아서 낙찰 후의 진행 과정은 어려운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낙찰이 됐기 때문에 2개를 비교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갔고 2개의 낙찰된 차량 키를 가지고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에서 2가지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2가지의 배터리가 다 그때 당시는 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간 차로 둘 다 점프를 했었고요. 2개에다 점프를 하고 키워놓고 라이트라든가 에어컨, 라디오, 비등, 전방등, 후방등, 깜빡이 그런 걸 다 점검했고 본네트의 엔진 오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하고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좀 우월하게 좋았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제가 받아왔습니다. 가서 키를 받아오고 결정을 했으면 다시 돌아와서 사무실에서 바로 가져갈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서류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가져가게 되면 보험금 납입
자동차 책임보험금 납입 증명서를 내기 때문에 저는 에듀카에다가 자동차 보험료를 납입을 했고 증명을 받았고요. 그리고 잔금, 나머지 잔금에 대한 걸 지불한다는 계약 내용을 해서 서류를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서류를 받아오면 차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춘천에서 서울까지 차를 가지고 갔었고 어차피 2대를 끌고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보기만 한다는 개념으로 갔었고 다시 며칠 후에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서류를 작성하면 먼저 그날 가셨을 때 처음이라면 차를 안 가지고 가셔가지고 바로 가지고 오실 분이라면 그 얘기를 하면 차 키를 바로 줍니다. 그러면 바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차량 등록은 1개월 이내에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가서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원하는 지역을 알려줘야 돼요. 그 담당 직원한테. 그 기본 서류들을 그분들이 갖고 있는 서류와 필요한 그런 말소될 때 필요한 서류들인지 그런 것들을 제가 지정한 곳에 보내준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춘천에서 하질 않고 어차피 다시 차를 가지고 와야 되면 그냥 아무 등록증 없이 다니는 것보다는 바로 등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서울 그 마포구청인가? 그쪽에가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하겠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2, 3일 후에 거기서 작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 오시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다시 춘천으로 돌아왔고 춘천에다 차를 세우고 그 당일날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서 다 차량 등록을 했고 차량 등록하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량 등록을 했고 다시 주차장까지 걸어와서 주차장까지도 걷는데 한 5분 10분 가까워서 금방 걸어갔고요. 차량을 가지고 이제 나올 수 있었죠. 그때 차량을 가지고 나올 때 주차장에 월드컵 경기장에서 아무래도 세워졌기 때문에 주차비가 발생이 되는데 주차 금액 찍힌 게 30 몇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주차비는 내가 듣기로는 무료이다라는 얘기를 미리 물어봤었기 때문에 그 나가는 입구 정산소에서는 주차가 뜨니까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바로 그 담당하는 분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쪽에서 처리를 해주면서 공짜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방식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정비를 좀 받기 전에 물어볼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차량을 잘 아시는 지인분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전반적인 거 보고 차량 상태가 꽤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느낀 게 꽤 좋은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존에 썼던 것도 NF 소나타 2006년 모델이었고 지금 받아온 것도 NF 소나타 2006년 모델입니다. 근데 지금 거는 좀 프리미엄급이었고 기본형이었던 상황이었는데 같은 연도에 나왔고 같은 차종인데도 차체 무게라든가 문짝, 본네트 그런 무게들이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차체가 기본형하고 고급형하고도 이 무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튼튼하게 만들어진 게 확실히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보급형과 고급형의 차이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고급형이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훨씬 좋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무거워요. 문짝들이. 그리고 서비스로 마지막 팁인데요. 중고 자동차를 볼 때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인터넷을 보고 이것저것 적어서 많이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때 생각하지 못했던 거 제일 중요한 것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그 첫 번째가 타이어입니다. 타이어는 실내를 안 보더라도 외관으로만 딱 봐도 타이어가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 딱 알 수가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타이어는 네 짝이 있기 때문에 이 네 짝을 갈게 되면 기본 40만원 이상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타이어는 웬만하면 딱 보고 알 수 있는 상황이라 같은 거라면 타이어 상태가 좋은 거를 갖고 오는 게 훨씬 좋겠죠. 몇십만 원이 거기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새거 몇천만 원짜리 자동차에 몇십만 원은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중고 자동차 2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짜리를 갖고 오는데 거기서 4, 50만 원이 더 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큰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타이어가 좀 처음 볼 때 중요하다고 보이는 것 같아요.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가격이 40만 원, 50만 원이 한 번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네트를 열어보고 엔진 오일이라든가 뭐 여러가지 누유되는 부분이 없는지, 각종 호수들이 크랙이 난 부분이 없는지 그 한번 좀 봐주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엔진 오일 같은 경우는 좀 묽고 맑게 되어 있는 것들이 관리가 된 것이니까 그 적당량이 있는지, 그리고 엔진 오일이 깨끗한지 봐주시고, 엔진 오일 캡을 열어서 엔진 오일 캡도 그 너무 찌들지 않고 깨끗하면 좋다고 합니다. 그게 관리가 잘 해오고 있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좀 확인해 주시고, 네 번째, 이제 차량 안으로 들어와서 차량 시동을 켜고 각종 것들을 테스트를 해봅니다. 기본적으로 라디오도 테스트하고 에어컨도 틀어봐서 에어컨 작동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각종 등들을 켜봐서 각종 등들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의자 시트가 깨끗한지 찢어진 데가 없는지, 그런 것들 전반적인 것을 다 테스트 해봅니다. 뭐 이것은 5분 10분이면 뭐 다 되는 거니까 그렇게 테스트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 또 한 가지, 사고 유무를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것도 동영상들을 보면 많이 알려주는 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처음에 본네트를 열어봤을 때, 본네트 쪽이나 차량 문을 열어봤을 때 그 고무 안쪽에 박혀져 있는 힌지들, 그 리베팅된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잘 되어 있어야지 사고가 나지 않은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들이 없거나 용접한 흔적이 딱 눈에 띄게 보인다면 그쪽이 사고가 나서 갈아 떼운 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런 부분을 잘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침수 차량도 확인이 가능한데, 침수차가 나오게 되면 그 트렁크를 열었을 때 보통 스페어 타이어 넣는 데 있죠. 그 부분을 봐서 그 부분에 흙이라든가 녹슨 부분이 없는지 잘 봐야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안전벨트, 이 안전벨트로 끝까지 쭉 뺐을 때 이 안쪽에도 청소가 안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안쪽에도 흙이라든가 그런 거가 잔여물들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깨끗하다면 그것도 침수 차량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퓨즈 박스, 차량 안쪽에 있는 퓨즈 박스도 열어봐서 그 퓨즈 박스 안에도 흙이라든가 먼지들이 많이 안 끼어 있으면 그것도 침수 차량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라니까 그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외관, 내관, 그리고 각종 오일류, 그리고 타이어, 그런 것들을 확인해보고 중고차들이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 입찰의 결정을 하시고 낙찰에 대해서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낙찰이 되었다면 그 상태를 잘 운행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 기본적으로 잘 아시는 정비소가 있다면 한번 점검 좀 해달라고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점검이 무료인지 뭐 유료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돈을 받더라도 돈을 거의 많이 받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2, 3만 원 받는지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혹시 또 모르니까 깨름직하다면 한번 전체적인 것을 봐달라고 얘기해 보시고 점검을 받고 타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